안녕하세요. 답변이나 제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한 부분에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키우는 곳은 집이고요. 아파트입니다. 평소에 쭉 가물치를 키워왔고요. 처음 키우기 시작한 때는 대략 한 8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작은 어항에서부터 키워봤고요. 실패도 했습니다. 가물치를 키우는 이유는 우리나라 토종 민물고기죠. 가장 큰 이유는 잘 안 죽습니다. 생명력이 강하죠. 자연에서도 물에 산소가 없거나 물이 거의 말랐어도 살아남죠. 또 수온에 관계없이 추운 겨울에도 살아있고 먹지 않아도 한 달 이상 살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차단기가 떨어졌거나 요즘은 콘센트에도 차단기가 있죠. 또 형광등 온오프 스위치에도 콘센트 차단 버튼이 있습니다. 혹시나 외출할 때 잘못 누르면 요각이 및 수온 조절기 꺼지죠. 겨울철 같은 경우 꺼지게 되면 일반 고기들은 전멸이죠. 특히 열대어. 가물치는 육식어종입니다. 몸 길이도 1m 이상 자라며 굉장히 타 어종에 비해 빠르게 성장합니다. 환경이 좋다 해서 잘 살고 나쁘다 해서 잘 죽고 그러진 않습니다. 여기에 있던 가물치 어디 갔냐고요? 오늘 이 녀석들을 방생을 하려고 하는데 어항이 좀 작은 느낌도 있고 좀 더 큰 녀석을 키워보고 싶어서 어, 제가 아는 곳에 안전한 곳에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치어를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가무치 치어 채집 낚시 영상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10분 중에 8분은 영상을 보셔도 잡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물치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낚싯대를 들고 이동하는 순간 인기척에 놀래서 도망갈 듯 싶습니다. 그래도 한번 채집을 해보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저수지로 가십시오. 20cm 이하 물이 흐르는 곳에는 가물치 치어가 거의 없습니다. 제 상식으로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틀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없는 이유는 풀 이름까지는 잘 모르지만 보통 부상수초가 흐르는 물에는 없죠. 떠있으니 흐르는 물에는 쓸려갈 없죠.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가물치가 산란장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 떼짱수초 등 몸을 감아서 산란장을 만듭니다. 숨구멍이면서 은신처이기도 하며 산란을 하죠. 가장자리에 있는 수초, 뿌리가 있는 갈대나 수초 등을 이빨로 뽑아서 둥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만든다고 합시다. 가무치 알은 또 타 어종과 달리 수초에 붙이지 않고 물에 떠서 햇빛을 받아야 치어가 부화합니다. 떠 있기 때문에 물이 흐르면 다 떠내려 가죠.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생명이란 게 모르게 지나니 부화에 성공했다고 합시다. 혹시 가물치 치어 보셨습니까? 거의 장구 애벌레 크기의 올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마다 산란 시기가 조금씩 틀리는데 보통 6월에서 7월 초 산란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치어 같은 경우 헤엄치는 게 굉장히 더딥니다. 대한민국 8월 여름 장마철이 오죠. 물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납니다. 부모가 치어를 아무리 보호한다 한들 안 되겠죠. 다 떠내려 갑니다. 가끔 수도권에서 찌낚시를 하다 보면 20cm 정도의 가무치 새끼를 보긴 하는데 거의 없죠. 치어는 저수지로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어 2마리를 키웠죠. 한 마리는 죽는다. 영역 싸움을 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2마리가 있을 경우 큰 놈이 작은 놈을 건들죠. 지금까지 본바 건드는 것과 싸우는 건 틀립니다. 싸우면 죽습니다. 저도 이 녀석들을 비슷한 크기로 맞추고 싶지만
자연 상태에 치여 새끼들을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올해 태어난 녀석, 작년에 태어난 녀석 섞여 맞추기도 힘드네요. 올해 태어났다 하더라도 같은 저수지의 성장 속도가 틀리기 때문에 힘듭니다. 또 먼저 부화한 녀석, 또 늦게 부화한 녀석, 뭐 예를 들어 같은 쌍이라도 먼저 10일 날에 산란을 한 쌍이 있고 뭐 또 30일 날 산란을 한 쌍이 있을 테고 틀리죠. 여과기에 대하여 말씀들을 하시죠.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듯 각자 개성에 맞게 세팅하시고 키우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보통 직각 어항은 하단 선프 어항을 많이 사용합니다. 주로 해수어 키우시는 분들 받침대 하단부로 배광 여과제 있죠. 배면 선프 어항 스펀지 넣고 여과제 넣고 등등. 보통 선프 어항 가격이 비쌉니다. 비싼 만큼 구조상으로 보나 여과 기능도 좋겠죠. 능력 있으신 분들은 가벼운 가격일 테고 학생이신 분들은 힘드신 가격이죠. 이런 부분 말씀드리기 좀 힘든데 제가 어항을 구매할 때 수족관 방문해서 견적 받아서 구매하고 사옵니다. 솔직히 수족관 방문해 보시면 10군데 중 6군데는 좀 그래요. 어항도 많고 관리할 고기도 많고 힘드신 건 알지만 꼭 비싸다 해서 제 눈에 그리 뛰어나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관리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이 어항 크기는 1300에 폭 450, 높이 600, 약 350m의 물이 들어가고 이 어항은 주문 제작한 어항인데 1800, 폭 600, 높이 600, 약 640m의 물이 들어갑니다. 가격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운반비 포함해서 7, 80 정도, 운반비 포함해서 15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프 수조 같은 경우 2배 생각하시면 되고요. 설치비 별도, 운반비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여과기, 천면 여과기 20W 한 개 사용하고 있는데 어항 크기에 비해 여과 기능이 떨어지긴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과 기능은 어항 내 이물질, 배설물, 사료 찌꺼기 등 걸러내어 독성 물질을 없애죠. 즉 물을 정화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키우는 고기는 가물치입니다. 배설물, 이물질 등을 여과기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 여과 기능을 키우기보다는 죽은 사체가 있는 경우 바로바로 제거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가물치의 경우 뚜껑이 꼭 있어야 하며 채의 경우 구멍을 다 막으셔야 합니다. 이번에도 이 작은 구멍으로 한 마리가 어떻게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먹이 사냥이나 점프를 하는데 10분, 20분 자주 점프를 한다면 어항을 탈출하고 싶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항 크기가 작거나 조명빛이 세다든지 등등 환경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닥재 부분도 개인 취향에 따라 세팅하시면 됩니다. 수초 신고 부상초 띄우고 어린 친구일 경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성어일 경우에는 틀리죠. 한 번씩 흥분하거나 몸부림치면 난리 납니다. 50 이상 되면 하루 손바닥만한 크기의 고기를 2마리를 소화하는데 먹이 공급이나 사료가 문제가 아니라 배설물이죠. 배설물 크기는 보통 민물 낚시에 사용되는 지렁이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이 어마어마하죠. 붕어 2마리를 지렁이 크기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항 속에서 굴러다닙니다. 이걸 사이펀이나 여과 기능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에 과연 몇 분이나 꾸준히 지속시간 유지 관리를 하실지 제가 오히려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자주 했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물 다 빼고 바닥재 씻고 관리 편의를 위해 수초나 이런 건 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물치는 보양식과 약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가물치를 회로 드시면 안 되는 이유를 다음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